모습인데 이 의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막 웃고 저는 그분들한테 엔돌핀을 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입었던 옷인데 예전에 이제 어디 입었던 거냐면 바로 요때죠. 요때 이제 제가 입었던 건데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모습이에요. 얘 9년 전 모습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9년 전 저의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한 10년 정도 차이나는데 그때 입었던 건데 그때는 약간 작아서요. 그 밥을 먹고는 이걸 채우지 못했어요. 살짝 풀어놔야 되고 그리고 허리는 가신다. 제가 이 옷을 그나마 이 옷을 입었을 때 덜 사람들이 덜 웃어요. 근데 이걸 벗으면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벗고 한번 시작을 할까요? 제가 이 옷을 이렇게 벗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뭔가 덜 떨어진 것처럼 이게 제가 봐도 그래요. 예전 허리 40 나갈 때 입었던 옷인데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돼요. 너무나도 아니고 그냥 요즘 제가 어디 가나 늘 벗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벗고 시작을 할까요? 근데 걷자고 하는 거 여성분들이 좋아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벗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깜짝이야. 네, 제가 이걸 벗고 이 뒷모습을 고려하는 3학년. 근데 앞모습은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게 허리가 40 나갈 때 116kg 나갈 때예요. 이때가 116kg예요. 그러면 여기 몇 년도라고 써있죠? 저 밑에 보면요. 14년. 2014년도 2014년도 6월 24일 날입니다. 6월 24일 날 생생정보통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나왔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촬영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는 무심결에 촬영을 하십시오 라고 했고 3주 있다가 제가 이걸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는 이렇게 몰랐어요. 제가. 왜 저는 이런 2박 3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29년 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2014년도에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짠 거 좋아하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 계시죠? 네.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욕을 합니다. 저도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텔레비를 보고 나서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생정보통을 보는데 어서만이 본 듯한 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저 사람은 어디서 봤지? 어디서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아빠라고 하고 주위에 친구들이 전화 와서 텔레비 나온다고 축하한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을 봤는데 충격이었죠. 이 모습으로 변해있던 거예요. 지금 9년 전 저의 모습인데 보시기 어때요? 9년 전이면 얘가 더 젊어야 돼요. 20년 더. 사실 젊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저놈이 형 같아요? 이분이 형 같아요? 저놈이 형 같아요. 그 저놈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저놈이 형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과연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뀌는데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딱 45일 만에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45일. 45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신경을 받은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저놈이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때는 제가 116kg까지 나가면서 혈압은 제가 202까지 제가 올라가고요. 이 측정이 안 돼요. 한 번에. 측정이 안 돼서 그 4번씩이나 해가지고 측정이 되면 막 200이 넘고 막 이렇게 항상 약을 제가 달고 살아가죠. 고지혈증은 기본적으로 있고 이 상태 때문에 당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상태 때문에 통풍까지 옵니다. 모든 신경증까지 오고 더 힘든
번째로 어떤 거는 수면무호흡이라는 거. 자다가 멈추고 있다가 지가 숨 막혀 죽을지 모르니까 지가 일어나야 돼. 왜? 조금 있으면 숨 막혀 죽잖아요. 그래서 때려맞고 아프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는 거죠. 저는 저녁에 잠자는 거는 제일 무서웠어요. 오늘도 자야 되나? 내일 아침에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숨이 멈춰버리니까 이게 늘 반복적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마침 제가 스트레스를 이기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는 회사를 남한테 뺏겨가지고 8년 동안 뺏긴 거예요. 8년 만에 제가 대법원 승소해가지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야,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세비제를 만들어가지고, 세비제만 제가 매일같이 45일을 먹어요. 음식을 다 참기도 안 먹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산에 또 올라갑니다. 동두천에 가면 칠봉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매일 또 올라가는데, 첫날, 이튿날, 3일, 일주일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없으니까 동네 분들하고 같이 가면 그분도 내려오고 저는 절반도 못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고 가다가 10분 가다가 10분 쉬고 10분 가다가 20분 앉아있다 올라가고 이게 반복적이었는데 45일을 제가 세비제만 마시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제가 매일같이 올라가는데 45일 만에 이게 체지방이죠. 여기 체지방 몇 킬로죠? 1kg. 1kg예요. 이게 몇 개가 제 몸에서 나가냐면 요 두 개는 2kg입니다. 이게 45일 만에 31개. 31개는요, 그냥 남들이 그냥 얘기하면 31개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31개 한번 따져봐요, 이게. 45일 만에 31개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31개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31개가 빠져나가고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이 당시에는요, 병원에 제가 무서워서 가기 싫었어요. 가면은 다른 병이 또 나와. 가면은 또 다른 병이 나와. 병원만 가면 아주 미치겠어요. 그 앞에만 가면 다른 거 검사해야 하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45일 동안 이제 31개가 빠져나가고, 똑같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몰라요. 기감인가 하고. 그리고, 뭔가 어디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31kg 감량을 하는데 아프지 않고 혈압부터 되거든요. 혈압이 됐는데 이상하게 두 번, 세 번 계속 세보는 거예요. 왜?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200이 되고 180이 되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정상이고 고지혈증 체크하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정상이 되버리고 당기가 하나도 없고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 통증이 없어지고 무엇보다 행복한 거는요. 수면무호흡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자다가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애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45일의 기적입니다. 45일 동안. 여러분 혹시 2박 3일 동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2박 3일 동안 힐링 가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진짜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줄 때? 그러니까 저녁에 잔뜩 드신 분도 계시고 여기 오시다가 숙여서 들려 잔뜩 드신 분도 아마 계시고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비상 식량을 가지고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2박 3일 동안 돌아가시진 않는다. 죽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기록이 그러면 너는 왜 45일 동안 이것만 먹고 뛰어다닐 생각을 했냐? 저는 23년 됐다 했잖아요. 이거 시작한 지.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이것만 먹고 뛰어다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이것만 먹고 뛰어다닌 사람은 제가 쫓아다녀본 적이 있어요. 3개월 동안 뛰어다니고 이것만 먹고 한 달 동안 이것만 마시고 음식을 안 마시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혹시 요 안에 계신 분 중에 나는 10kg 정도 감량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요 아르바이트로 빠진다고 하죠. 아르바이트. 제가 병원에 갔는데 왜 세상에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혈압이 정상이 됐을까요? 어디에 있는 살이 빠졌을까요? 손남기가. 물론 뱃살, 옆구리살, 내장기만 이런 게 빠져나왔어요. 제일 많이 빠져나간 데가 혈관에 있는 살이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당이 있으신 분들은요 혈관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고혈압 드시는 분들은요, 이게 가득 차가지고 고혈압 약 드시는 거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혈관 속에 이게 전부 다 나가요. 오늘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몸속에 체지방은 빠져나가는데 2박 3일 동안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어디냐? 옆구리살 내장지방이 빠져나갑니다. 허나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혈관에 있는 살이 빠져나갑니다.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육이 빠져나가잖아요. 요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1kg입니다. 신기하게 2박 3일 동안에 움직이는 만큼 근육이 올라갑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줌바 댄스를 추고 적극적으로 트래킹도 보면 이 근육량은 올라가고 체지방은 빠져나가는 이거 가지고 2박 3일 이걸 혈관 디톡 프로그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올 때가 얼마나 걸렸다 했죠? 45일. 사실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싫어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최종 제가 감량을 몇 킬로 했냐면 지금 현재가 제가 7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6kg에서 몇 킬로가 있나요? 73kg면 40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근데 봐봐요. 세상에 뽀뽀스럽게도 잘생겨졌잖아요. 뽀뽀스럽게 더 건강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진 살이 없어요. 세상에 봐봐요. 얘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신기하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깜짝 놀랄 일들을 발견했거든요. 오늘 요분 같은 경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 존경하냐면 제가 2박 3일 전시원에서 강연을 했는데 저를 갖다가 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분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랬더니 모시고 온 분한테 나 한 끼만 안 먹으면 너 죽는 거 나 죽는 거 아니지? 내 생기에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 끼만 더 먹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분이요. 그 당시에 강연을 끝나고 나가는 걸 저를 잡고 나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 나갑니까? 이게 그 당시에 108kg 나간다고 하잖아요. 108kg. 108kg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3개월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안 나타나. 그래서 깼나 보다 했는데 3개월 만에 나타나서 저를 몰라고 혼자니까. 아니 세상에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세상에 입술은 쥐잡아먹은 것처럼 항상 들고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이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 한번 들어보래요. 뚱녀 한번 쳐보래요. 제가 뚱녀로 입력을 했어요. 뚱녀인데 본인이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분이요. 2박 3일에 올 때 인슐린 갖고 와서 인슐린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이 눌러가지고 세상에 3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인슐린을 집어넣어주고 지금도 집어넣어주고 살아요. 3개월 만에 이 태지방을 40개를 빼고 나타나요. 40개. 야, 제가 과연 알아볼까요? 왜?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몰라봅니다. 몰라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이 총 간헐식으로 해서 1년 동안 해서 50kg를 감량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50kg 감량했는지 알았어요. 그분이 한 번은 또 이런 캠프에 오셨길래 그분 앞에서 내가 50kg 감량한 분 두 분인가 나오셔가지고 50kg가 아니고 63kg가 64kg를 감량했다. 세상에 알고 봤더니 126kg. 아니 왜 그거를 또 숨겨요? 126kg나 108kg나 무엇 차이가 있다고. 이 모습에서 이 모습 정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kg 정도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호라 형제라고나 축복받은 몸매가 몇 개 있어요. 축복받은 몸매가 뭐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치병의 원인 모르는 부치병에 걸렸어요. 빼짝 말랐을 때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뚱뚱할 때 걸렸어요. 날 수 있는 확률이 누가 더 많을까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체지방이 많고 뚱뚱한데 고혈압이다. 내가 체지방이 많고 뚱뚱한데 하다못해 고지혈증이다. 당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고, 뺑짝 맞는 사람이 도혈압을 그리고 고지혈증, 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날 수 있는 확률이 누가 더 많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지방이 많이 있고 옆에 살이 많이 있는 분들은 축복받은 몸매일까요? 아닐까요? 이왕 내가 아프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체지방이 많으면 그분은 축복받은 몸매입니다. 왜?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빼짝 많으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보면 저는 상담을 안 해줘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말아요. 근데 좀 뭔가 바가지 배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체지방이 많이 보내잖아요. 저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분이 상담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상담해야 됩니다. 왜?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제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몸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빠지니까 세상에 인슐린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개월 동안 인슐린을 다 집어던지고 3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영원 인슐린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세상에 저를 처음 찾아왔죠. 강원도 홍천부터 부산 기장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서울역까지 걸어가세요라고는 걸어가는 분 계신가요? 아마 가다가 배고파서 먹고 온다래요. 근데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음식을 한 끼도 안 먹고 세비개만 먹고 강원도 홍천부터 이 모습으로 해고 작년도 12월 3일날 출발합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그리고 부산 기장까지 딱 도착하는 데가 12월 24일날 20일 정도 걸려가지고 걸어서 혼자서 걸어간 거예요. 기자들이요 가서 쉽게 건너 안 건너 촬영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젊은 친구가 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몇 킬로냐면 이 친구도 120kg가 넘었어요. 이 모습으로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친이 없대요. 나이 30에 여자친구가 없다. 제가 봐도 안 사귈 거예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이 세비개만 마시고 뛰어다녀왔고 지금 현재 그 친구가 72kg 현재 나가고 있어요. 부산 가는데요. 걸어서 가고 3개월 동안 어떻게 바꿨어요? 이 모습으로 바꾼 거예요. 이 모습에서 이 모습.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3개월 동안 음식을 한 끼도 안 먹고 이거만 먹고 매일같이 50리를 걷기도 하고요. 여러분 3만 보 넘게 걸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 걸어도 되는지 알아요? 3만 보 이상씩 걸을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가 측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그랬어요. 적게 걸으면 2만 7천 보 정도. 그럼 왜 부산 기장까지 걸어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강원도 홍천을 돌아다녀보니까 매일 똑같은 곳이에요. 그곳이 찌릿찌릿해가지고 모르는 곳을 가는데 소백산을 넘어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기장까지 가요. 세상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그리고 3개월 동안 이거 먹고 뛰어다닌다고요.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저기 곰이 겨울에 동면 들어가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3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애까지 나가지고 손잡고 나와요. 세상에 3개월 동안 뭐로 지탱을 했을까요? 지방. 최고의 청정 에너지 지방. 동물들은 그 지방을 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방으로 쓰면서 3개월을 버텼더니 살 빠지는 건 기본적으로 빠지고 몸이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가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주위에 오래 사신 분들 봤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소식을 하고 음식을 꼭꼭꼭꼭 씹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만복,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건강하지 않아요. 오래 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 공복이라는 노래에서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과연 이 세계는 어떠한 특허의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국내 최초로 지금 현재 특허가 이 안에 3개가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 보시면요. 종양 억제용 약학적 조성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누가 개발했냐? 네가 개발했냐? 저는 개발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안 돼요. 저는 이거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거를 홍보하고 생산까지 맡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홍보해 놓은 거예요. 왜? 하나하나 여러분 드실 때마다 일부의 로열티가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드시면 될수록 국가의 로열티를 간다 안 간다? 간다. 누가 로열티를 지급을 할까요? 허 대표님. 허진 대표님께서 그래서 오늘 허진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많이 드시고 로열티 많이 내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거로 특허가 났냐? 요 보시면 종양 억제용 약학적 조성물이에요. 종양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종기도 종양의 하나 종류입니다. 근데 종양은 보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종양 양성입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으냐면 이 양성은요, 종양인 양성은 점점 커지지가 않아요. 그냥 한정돼 있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없어지기도 해. 여러분 종기 남은 적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몸속에 있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얘가 어느 정도 커졌다가 없어지기도 했고 얘가 안 없어지고 그냥 확 잘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악성이라는 건 어떨까요? 악성이면요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악성이라는 얘기만. 악성이라는 건 대부분 60%에서 70%까지 사망의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온몸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종양인데 양성은 전이가 안 돼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데 이 악성은 온몸에 전이가 돼요. 그게 바로 흔한 암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암에 걸렸어 오늘. 근데 똑같은 암인데 똑같은 일기야. 근데 어떤 분은 1년간에 4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온몸이 전이가 돼요. 어떤 분은 이게 암이 없어졌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암이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암을 극복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암이라는 이런 놈들은요, 왜 빨리빨리 그 온몸에 전이가 되냐면, 이놈은 내가 잘 못하는 음식을 잘 먹으면 암이 같이 커집니다. 내가 아침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1년 동안 먹으면 얘는 온 몸에 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얘는 그 영양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암이 좋아하는 걸 집어넣으면 암은 그걸 다 뺏어먹고 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종양의 악성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빨리 커지고 누구는 천천히 커지고 여러분 암을 갖다가 조그맣게 이야기가 안 자라게 만들려면 음식 조절을 하면 얘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종양 억제용 약학적 조성물이라는 걸 특허를 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종양을 갖다가 한 50년 있다가 60년 있다가 1기가 2기로 바뀌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한 세상에 6개월 만에 1기가 2기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억제를 시켜주는 게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이렇게 발명 명칭으로서 특허가 나온 걸 저희가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요 안에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특허가 들어가 있는데 비만 치질 관련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요. 대사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치질 관련 대사성 질환이 뭘까요? 대부분 보면요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지질 관련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치료용이라고 특허를 받은 것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발한 것 비만 예방 및 개선용이라고 하나 요 안에 세 가지가 현재 특허가 들어가 있다. 이 세 개를 대단하죠. 이 특허 이 안에 표기된 게 언제부터 나온다? 월요일 날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단한 걸 조금 있으면 이제 월요일 날에 내일모레입니다. 그때부터 첫 생산부터 이게 이제 출시가 되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나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도 없고, 국내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내가. 여러분, 그 화가 나든 기쁘든 가끔 술 한 잔씩 마시잖아요. 술 한 잔 마시면 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편의점에 가서 술 깨는 거, 아니면
이런 거, 간 회복에 좋은 거 드시기도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지금 밖에 편의점에서 드신 게 뭐가 있죠? 스펀지. 네, 그거 하고 또 모닝. 그래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대면 안 된다면서 그런 거 있다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세상에 이 나이스데이 즉 이걸 이름을 또 하나 이름을 그 스피드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백신 연구소에 갖다 줬어요. 다른 거하고 비교 한번 해봐라. 도대체 어떤 게 정말 알코올을 분해하고 간 회복을 빨리 했는지 좀 너희들 좀 한번 해봐라. 우리는 못 알았으니 백신 연구소에서요. 우리 것 때문에 3번을 먹어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왜? 몇 명이? 10분. 시험에 참여하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참이슬이라고 시중에 여러분 드셔보고 있죠? 빨간 거. 빨간 게 약간 도수가 셉니다. 조금. 이게 한 몇 도 되는지 아세요? 20.1도가 그 정도 선이에요. 그 술마다 틀려요. 어떤 건 20도고, 어떤 건 20.1도고,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 빨간 거를 5개를 샀다가 본인들이 20%씩 다 버렸어요. 이렇게. 버리고 한쪽에는 물을 집어넣은 거야. 20.1도에다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 알코올이 넓어지잖아요.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몇 도가 나와야 되냐면 20.1도에 물을 20% 집어넣으면 16.9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6.9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실제로. 16.9도가 정제수 적을 때 16.9도가 됐다. 그래서 밖에 많이 팔리는 깐디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걸 집어넣더니 15.3도, 16.9도보다 약간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야명이라고 있어요. 밖에. 그걸 집어넣더니 똑같이 14.5도. 그리고 상체 허니라고 있어요. 요걸 집어넣더니 얘는 17.1도가 더 높아졌어. 물보다. 근데 우리 때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얘 집어넣으면 3번 먹잖아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적으로 저희한테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는데 몇 도로? 7.3도로 떨어져 버려요. 다른 건 다 몇 도에? 14.5도, 15.3도, 물이 16.9도인데 이건 10.3도예요. 최고 떨어진 게 12.5도와 같아요.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 어저께 어디로 갔냐면 어저께 샘플로 소주 회사를 들어갔어요. 소주 회사에서 이걸 알고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소주 회사는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왜? 거기선 홍보용이잖아요. 막 술 나오면 주기도 하고 음식점 다니면서 우리 이거 가지고 나이스데이하고 같이 주려고 홍보하려고 어제 두 카톤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국내 최초로 지금 현재 이게 시작이 됐고요. 자, 이거로 그럼 과연 특허권자가 누구죠? 여기 계시면 특허권자는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맞습니다. 특허권자가 발명의 명칭이 뭐예요?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에서 이게 흑삼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2박 3일 동안 이건 에너지 음료예요. 힘이 들 때 하나 드시면요 에너지가 바짝 나가지고 힘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에 반드시 이게 함께 해야 더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제품들이 저희가 요 특허가 하나 있어요. 요게 뭐냐? 저희 대자연 코리아에서 특허를 낸 건데 이 특허가 없으면 그 효능이 안 나요. 지금 뭐냐? 똑같은 효과 좋은 걸 일반 물에다 집어넣는 거하고 우리가 만든 물에다 집어넣는 거하고 효과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일반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얘한테 집어넣어서 지금 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갖고 저희가 특허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순례를 내는 데가 그 기업들은 개인 특허가 한 개도 없다. 저희만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고요. 자, 그럼 내가 오늘 공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공복이 뭐죠? 공복은
있을 때. 그렇지. 어디가 비어있을 때? 위. 장이. 소장이 비어있어야 됩니다. 소장이 비어있으면 음식물을 먹고 8시간이 지나면 소장에서 똥창고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똥창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똥창고 어딜까요? 그렇지. 대장이 똥창고예요. 똥창고로 싹 보내고 소장이 비어있잖아요. 8시간이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죽을 드시면 4시간 만에 소장이 비어져 있어요. 공복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을 막 생기시고 꾸덕도 생기시는 분들은요 10시간, 11시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드시고 8시간 지나면 소장이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꼬르륵 소리 나죠? 네. 이 글레린이 뇌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악마의 속삭임을 해주는 거야. 꼬르륵 하면은 배고프다.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그게 바로 공복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장의 음식물을 잔뜩 먹고 대장 똥창고로 보냈잖아요. 똥창고에 사람마다 이 안에 똥을 몇 킬로씩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4kg에서 9kg가 이 안에 있어요. 똥창고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실 때 4kg에서 9kg 메고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어디에다가 똥창고에다가 대장에다가 메고 오신 거예요. 이게 몸속에 다 4에서 9kg 정도가 있어요. 소장이 비어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공복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여기에 혹시 공복 중입니까 여러분? 네. 아닐 수도 있죠. 오시기 전에 잔뜩 드시고 온 분들은 아직 공복이 아니거든요. 자, 8시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음식을 드시고 한번 시간 한번 보세요. 나는 언제가 8시간이다. 알고 오늘부터 2박 3일 단식을 하고 공복을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가 공복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책이 현재 베스트셀러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복은 도대체 왜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까? 아니, 공복 워킹이라고 하는 책. 장수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으라고 해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잖아요. 그럼 먹지 말고 걸으래요, 세상에. 그럼 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공복에 걸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책이 현재 시중에 판매가 엄청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간에 시중에서 지금 관심 대상 종목 1순위가 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요.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 라고 해요. 공복은 잠자고 있는 의사. 여러분들 몸속에서 잠자고 있는 의사를 공복이 깨운다고 해요. 그러면 이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바로 제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나만 주면요 리크루팅 끝이에요. 이거와 이거는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강의라고 얘기하는 다입니다. 도대체가 공복이 뭐길래 최고의 약이라고 하고 공복은 명약이라고 하고 공복에 걸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갔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나 지금 병원 다니고 있다 하시면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지금 병원 다니고 있다. 그럼 혹시 그 병원 다니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년 전에도 되셨나요? 그러면 혹시 지금 내가 병원을 다니는데 아픈 곳이 있는데 5년 전에도 병원에 다녔어. 그곳이 아파. 10년 전에도 다녔는데 그곳이 아파. 근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파서 가요.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10년 있다가 이곳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그 병원에 다녔거든요.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안 날 거예요. 도대체 병원에 왜 갈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장기 하나를 늘 물려받아서 병원 다닌다는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가끔 먹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서 음식을 잘 먹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잘 드셔가지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야. 음식을 잘 드셔가지고 통풍이 생기고 당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 조절을 안 하면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돼도 그 질병에 시달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옛날에도 치료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잘 고치시는 분은 잘 고쳐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의사가 있을까요? 저는 23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도. 그래서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라고 제가 척을 낸 거예요. 왜? 네 몸에 어떻게 의사가 있어? 23년 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미친놈이 나왔어요. 요즘은요, 제가 그 얘기 막, 그럴 수 있네? 진짜 그러네? 왜? 우리가 어릴 때 띵튀기에다가 넘어진 적이 있고요. 운동회 할 때 넘어진 적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고기 잡다가 넘어진 적이 있고, 우물가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넘어지면 그냥 상처가 있진 않잖아요. 상처가 나면 예전에 엉엉 집에 물고 오면 엄마가 뭐 발라줬을까요? 뭐 발라줬어요? 된장 발라줬어요. 된장 발라주고 여기 또 발라주는 게 하나 있어. 그렇지. 빨갛게 발라주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발라줬어요. 어떤 때는 중요한 거는 된장 발라서 된장이 낫겠다고 쳐요. 그런데 된장 안 발라준 적도 있어. 빨간 약도. 근데 지금 보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다 났단 말이야. 누가 낫겠냐는 얘기야. 내 몸에 있는 의사가 낫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몸에 나는 의사가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보 멍텅구리 의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가다 길을 넘어졌는데 똑같은 부위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사람은 똑같은 날 안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어떤 분 3일 만에 안 물어. 여기 혹시 상처 나면 오랫동안 가시는 분 있죠?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3일이 아니고 이게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가야 아무실 분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똘똘한 의사가 있는군요. 3일 만에 고치는 거야. 근데 이 멍텅구리 의사가 있으면 이틀 고치다 말고 아이고 힘들어 고치다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의사가 왜 똘똘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까짓 겉에 상처 한 번 난 거 3일 만에 안 나면 일주일 만에 나면 됐지 이러시는 분이 어디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상처는 겉에만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있는 거 까질 거야 조금 있으면 안 오면 되지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염증이야. 조금 있으면 그 상처가 혈관이 점점 얇아 나와서 뻥 터져버려요. 근데 이 멍청한 의사는요 고치다 말고 못 고치는 거야. 조금 있으면 고치는 과정에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몸속에 똘똘한 의사는데요 어디가 고장이 난다 가서 빨리빨리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몸속에 있는 의사가 똘똘하게 할까요? 멍청하게 할까요? 똘똘하게 할까요? 그럼 몸속의 의사를 언제 똘똘하게 했냐 도대체가 내 몸속에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이 되면 몸속에 있는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고장이 나나 고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 공복이 돼야 의사가 똘똘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장에 음식물이 있으면요 의사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소장에 비어 있어야만 내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부 어디가 고장이 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한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150살까지 살고 싶어요. 150살까지 살아야 돼요. 왜? 생명이 길어졌잖아요.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떤지 알아요? 저희 할아버님은 요 자리로 다녀서 50만 돼도 아니 안 그랬습니까?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순잔치 때문에 그랬잖아요. 환갑잔치 때문에 왜? 환갑놈들이 잘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막 축하드. 요즘은요 환갑잔치 때문에요 욕먹습니다. 아니면 친구들한테 상대 많이 줄지도 몰라. 젊은 놈이 뭐하는 짓이냐. 지금은요. 친구들도 집안 식구들끼리 밥이나 살짝 드시고 말아요. 이렇게 생각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150살까지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다가올 질병, 여러분들 다가올 질병을 미리 누군가가 알려주고 고쳐준다고 하면 여러분 150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야, 10년 2개월 있다가 치매가 올 것 같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지금부터 치매가 안 오게 뇌를 갖다가 맑게 해주고 뇌 기억력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 안에 찌꺼기가 없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10년 2개월 있다가 치매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지금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하다못해 5년 있다가 세상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콩팥에 5년 있다가 근데 지금부터 미리 몸속에 있는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고치기 시작하면 5년 있다가 콩팥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미리 다가올 질병을 지금부터 고칠 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건강하게 영업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이 의사는 미리 다가올 질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언제나 공복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복은 최고의 약. 공복에 걸은 병에 걸리니까 공복은 명약. 공복은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참 우리 분들
더 신기합니다. 의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전문의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 아픈 거 어딘가요? 허리 아픈 거 자주 잘 보는 데도 가겠죠. 그리고 뇌가 아니고 어딘가요? 신경과로 가겠죠. 속이 아니고 내과로 가겠죠. 외과로 하고, 하다 정형외과로 하고, 전문의로 가잖아요. 우리 몸속에도요, 전문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전문의 의사가 뭐냐? 공복 8시간이 되면 우리 몸속에 어떤 의사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여러분 혹시 성장호르몬 들어봤죠? 성장호르몬 들어봤을 때, 성장호르몬 어린아이 때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나이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우리 나이 때도 나와. 그런데 어린아이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호르몬이 나오면 다 어디로 갈까요? 키 크는 데로 가는 거예요. 뼈 같은 소리 내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이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도 나오는데 혹시 작년보다 커지셨습니까? 안 커졌어요? 아니, 성장호르몬 나오면 커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키 크고. 우리는 왜 키가 안 크냐면 뇌가 고장이 나고 뇌를 보고를 하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뇌가 무슨 고장이 났다고 딱 이러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억력이 어때요? 떨어졌어요? 그럼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점점 기억력을 갖다가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대로 더 2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뭐니 더 나빠져요. 그래서 성장호르몬이 뇌를 보고를 하는 쪽으로 전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복 8시간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뇌는 이렇게 펴보면 신문지 절반만 합니다. 절반만 하는데, 요렇게 생긴 것이 요거 갖다가 뇌 신경세포라고 했는데, 요게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 이상 있어요, 몸에. 1000억 개, 굉장히 많죠? 지금 기억력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지 알아요?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50만원 빌려줬나? 60만원 빌려줬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가물가물. 그분들은 이게 1000억 개 중에서 100억 개가 죽은 거예요. 지금 100억 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200억 개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흔히들 보셨잖아요. 리모컨 한참 누르다가, 텔레비 누르다가, 아니, 손에 쥐고 있는데 리모컨 터지러 다녀. 리모컨 들고. 혹시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리모컨 누르고 있다가, 아니, 리모컨 어디 가냐고 리모컨 다 끌어다니는 거예요. 200억 개가 죽은 거예요. 1000억 개 중에서. 그리고 여기 오시면서,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늘 항상 그 자동차 키가지고 삑삑 누르고 다니시는 분 있어. 내가 어디다 넣었지? 술을 저기다 넣었나? 여기다 넣었나? 지하 2층이었나? 삑삑 누르고 다니면서 어딘가 삑 하면 거기다 넣었구나. 그때서 생각이 나시는 분들. 이 250억 개가 죽은 거예요. 1000억 개 중에서요, 여러분. 혹시 인지장애 들어봤죠? 저혈병, 저우울증 안 들어봤을 거예요. 성격이 막 그냥 수다수.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우울증 있는 분 있나요? 우울증도 요 안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우울증 있는 분은 특히 잘 주셔야 돼요.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킨슨병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알츠하이머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매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충격 같은 거는 고도비만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정상인들하고 차이가 뭘까를 봤는데, 뇌 신경세포가 세상에 점점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100억 개가 죽으면 1000억 개 죽어서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잘. 아까 200억 개가 죽으면 뭐야? 세상에 리모컨 들고 막 깎아시는 분이나 오른손에 있는 것도 모르고 300억 개, 400억 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울증이 오면 400억 개, 500억 개가 죽는 거야. 파킨슨병 500억 개, 600억 개 죽고 600억 개, 700억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800억 개, 900억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리고 900억 개가 죽으면 이제 세상과 이별하는 단계. 얘가 죽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그럼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에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밖에 가서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했는데 여름에 비가 안 와. 가물어서 이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삐쩍 말라 죽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비 와면 물도 집어넣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줘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이 뇌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거름하고 비료 물을 주면 괜찮아. 도대체 이거 갖다가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BDNF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려워요.
뇌율에 신경 영향이 있다. 되게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백질이다 이렇게 해낼게요. 단백질. BDNF가 단백질이에요. BDNF가 없으면 어떤 일이냐? 얘가 있으면 어떤 일이냐? 얘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물하고 거름하고 비율을 주듯이 영양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영양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치매 있는 분, 알츠하이머 있는 분들은 BDNF가 생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BDNF를. 그럼 얘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간단하게. 얘는요, 오늘부터 운동을 많이 하세요. 걷는 거를 즐겨하세요. 걸으면 BDNF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매가 없는 분들이 보면 걷는 거를 좋아해요. 치매가 있는 분들이 걷는 걸 싫어해요. 치매 안 걸리는 분, 안 걸리는 방법이 뭘까요?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씩 한번 걸어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가 없는 거예요. 왜? BDNF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BDNF도 언제 많이 나오냐? 이게 바로 공복 8시간이 되면 BDNF라고 하는 의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BDNF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공복 48시간이 되면 지금보다 350%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복이 길면 길수록 BDNF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을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한번 보니까 쉬운 예로 아침이 상쾌해요? 점심이 상쾌해요? 저녁이 상쾌해요? 아침이 왜 상쾌할까요? 그게 공복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BDNF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8시에 음식을 드시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새벽 4시면은 공복 중이야. 5시에 상쾌하다. 6시에 상쾌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왜? 공복 중이기 때문에.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찌뿌둥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5시에도 찌뿌둥해. 왜 그럴까요? 저녁에 야식 드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라면에다가 참마라 큰 말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찌뿌둥하잖아요. 공복에는 이 BDNF 생성이 돼가지고 나의 뇌 신경세포 영양 공복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공복에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걸어. 오늘 여러분 여기 2박 3일 동안 공복이야. 공복에 걷고 공복에 운동을 하면 BDNF가 더 많이 나오겠죠. 걸어도 많이 나오는데 공복에도 많이 나와. 그래서 공복에 걸으면 아까 책에 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2박 3일 동안 어떤 분은 이제 엑스레이만 찍는 분이 있어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앞판 찍고 등판 찍고 엉덩이 찍고 머리 찍고 옆구리 찍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오늘 2박 3일 동안 빨리빨리 많이 잘해. 많이 움직이시고 그래야 기억력이 왜 BDNF 생성이 많이 된다. 이게 바로 공복 8시간이 되면 우리 몸속에서 잠자고 있는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치의 의사가 공복 8시간에 나와가지고 뇌를 맑게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복 9시간이 되면 그럼 과연 누가 나올까? 근데 여러분 공복 9시간이 되면요. 우리 몸속의 의사가 각자 전문의가 딱 있는 거야. 응? 지금 8시간부터는 아까 BDNF 나와서 계속 내 뇌를 다 맑게 해주고 공복 9시간이 되면 1시간만 더 공복하면요. 몸속에 시루트윈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시루트윈 여러분들 있습니다. 한번 따서 해볼게요. 시루트윈. 이 의사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얘를 흔들어 깨워야 돼. 아니 도대체 얘 시루트윈이라고 하는 얘를 왜 흔들어 깨우냐. 이 의사가 뭐 하는 의사인데 얘는 내 몸을 갖다가 동안으로 회천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40kg를 감량을 하고 30kg를 감량을 했는데 더 젊어지고 더 뻣뻣스럽게 잘생겨졌잖아요. 더 젊어지고 누가 그랬을까요? 시루트윈 의사가 3개월 동안 나와서 횟수를 10%가 더 젊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시루트윈 의사는요, 여러분 혹시 이런 활성산소라고 많이 들어봤죠? 활성산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 인간한테는 3만 1,000가지의 진병이 있습니다. 3만 1,000, 굉장히 많죠? 3만 1,000가지 중에 90%가 이 활성산소 얘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놈이길래 도대체 얘가 나쁜 놈이라 하냐? 사람들마다 다 나쁜 놈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활성산소는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동물들한테도 있고요, 식물들한테도 있고요, 또 나무한테도 있어요. 이 활성, 근데 나무는 스스로 활성산소를 갖다가 이 활성을 빼게 만들어.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진정을 시켜. 이 활성산소는 몸에서 너무 활성이 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찌꺼기 몸속에 있어요.
말했는데 몸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소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을 구석구석 그냥 독소를 갖다 내뿜게 만들어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는 두 가지예요. 안 마시면 내가 죽어. 많이 마시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이유가 뭐냐? 산소의 장단점이 있어요. 안 마시면 죽는데 산소는 모든 걸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부식을 시켜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매달아 놓으면 한 달 있다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음식이 다 썩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산소가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다 부식을 시킬 거야. 하나부터 여기다 대못을 갖다가 한 3년 동안 매달아 놓고 3년 있다 와보면 대못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놓습니다. 그게 산소가 달라붙어서 그래요. 이 산소는 다 부식을 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산소는 어떨까요? 우리 몸에는 100개를 마시면 100개 다 내보내는 게 괜찮은데 대부분 95개 정도만 나간다고 합니다. 5개는 왜 못 나가냐? 들어가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나가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놈이 방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황을 하면 어떤 일이냐? 마치 이거 똑같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면 잘 사는 부분을 갖다 강제 유혹시킬 거예요. 강제 유혹시켜서 납치하고 강도하고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5개가 나무에서 돌아다니면서 오장육부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 산소, 활성산소가 오장육부에 달라붙으면 쇠도 녹슬게 하잖아요. 오장육부는 어떨까요? 오장육부도 부식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가 다 띄워버려야 돼요. 얘네가 다 활성산소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라 하잖아요. 세포를 깨우라고. 우리 이제 아까 그랬어요. 세비에 비타민 미네랄 잔뜩 있는 거 가지고 세포를 깨우고 공기를 꼭 이렇게 마시고 10분 동안 하실 때 조금만 들여 마시고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달라붙는 거 전부 다 띄워버려야 돼요.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하루에 일어나시면 꼭 10분 정도씩 이 안에 화성을 띄우고 왜? 오장육부에 달라붙고 오장육부를 갖다가 전부 다 부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는요 활성산소가 도대체가 어떤 일이 해야 어떻게 부식을 시키냐?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활성산소가 여러분들한테 화살을 계속 끌고 있어 몸에다. 여러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특히 오늘 염증 많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염증 많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염증이 왜 있을까?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통증 완화되는 내가 통증을 웃었는데 염증 수치 똑같아요. 염증 많으신 분은요 탄수화물, 지방, 당을 끊지 않으면 염증 수치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 특히 많으신 분들은요 이 활성산소가 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다가 화살을 계속 쏘고 있어. 화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쏘고 여기 한번 쏘고 여기 한번 쏘고 여기 한번 쏘고 그러면 아프기만 할 거예요. 아파요. 그리고 한번 쏜 데를 얼른 빼서 치료를 하면 여기에 고름이 안 생겨요. 빨리 치료해버리니까 바로 빼자마자 치료해. 근데 얘는 안 그래. 여러분 지금도 어떤지 알아요? 염증 특히 많으시면 그런 거야. 화살도 화살을 쐈는데 옆으로 쐈네. 얼른 빼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또 쏴버려. 치료를 못하게 되는 거야. 빼면서 쏘고 빼면서 쏘고 빼면서 쏘고 빼면서 쏘고 계속 생기면 여기가 치료를 해보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이러다 보니 여기가 고름이 생겨요. 이게 염증인 거예요. 이걸 내보니까 아무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따가 들어가셔서 여기 한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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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을 갖다가 여기저기 한번 때리면 멍이 들까요? 안 들까요? 멍이 안 들어요. 근데 한 군데만 여기만 1시간 동안 한번 때려. 계속 여기 끝까지만 때려. 여기 멍 들어요? 안 들어요? 멍이 들고 지금 똑같아요. 이런 거 이러면 화살을 쏘는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쏘기 시작을 해요. 염증이 특히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지 알아요? 100명이 활성산소 100명이 쏘고 있어 지금 현재 내 몸에다. 근데 누가 와서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시루트인이라고 하는 의사가 와서 막기 시작해요. 공복 9시간이 되면 이 방패를 들고 내 몸에서 시루트인 의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100명이 쏘는데 100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그래. 5명밖에 안 나와. 그럼 95명이 쏘는 거 내가 다 막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0시간 일하고 공복 11시간 24시간 일하면 5명이 나왔다가 6명, 7명, 8명, 9명, 100명, 200명, 300명
지속적으로 공복이 오래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시루트린 의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복을 길게 하면 좋을까요? 짧게 하면 좋을까요? 염증 있는 분들은요, 그러지 마세요. 공복을 길게 하세요. 길게 하시면 누가 나온다? 내 몸에 시루트린 의사가 나와서 전부가 막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을 길게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그 공복 9시간이 되면 우리 몸에서 전분이 누가 나온다? 시루트린 의사가 나온다. 그럼 공복 10시간이 되면 우리 몸에 전분이가 누가 있나? 바로 아드포넥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예요. 이 의사는 우리가 찾잖아요. 이 의사는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여러분, 지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 숨어 있다가 공복 10시간이 되면 나오기 시작해요. 지방은 스스로 타기 시작을 하는 게,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는데, 아드포넥틴은 혈관 청소부라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혈관이 안 좋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 먹기도 하고, 주사 맞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공복 10시간이 되면 아드포넥틴이 나와 제일 먼저 하는 데가 뭐냐?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코로나 소리 많냐? 지저분한 LDL이 많은데 전부 가지고 소변으로 같은 거, 땀으로, 에너지 같은 거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하죠. 이 아드포넥틴은 그래서 혈관 청소부의 역할을 한다. 청소부라고 하고요. 인슐린을 재기능하도록 도와주고 당뇨를 예방할 때 세상에 인슐린을 재기능하도록 해주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분 한 분이 3개월 동안 공복을 해가지고 40kg 감량을 했고 인슐린을 집어던졌다 그랬죠. 누가 인슐린을 집어던지겠을까요? 그분이 3개월 동안 공복을 했더니 아드포넥틴이 3개월 동안 나와서 인슐린을 재기능해줘. 만약에 그분이 중간에 음식을 계속 먹었으면요, 아드포넥틴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 공복 10시간이 돼야 다시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경험을 했을 거야. 이게 아드포넥틴 의사도 나오고요, 시루트린 의사도 나오고요, 비티렉틴이라고 하는 의사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오는데, 이 아드포넥틴은 더 재미난 게, 거연화, 신경계에 내줄 정도로 심혈관질환을 또 예방을 해서 동맥경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세상 이런 일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예요. 그래서 공복은 명약이라는 거예요. 공복은 최고의 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몸에 있는 의사를 깨우기만 하면 그 깨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공복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래. 그럼 난 지금부터 생으로 굶을게 하시는 분 있어요. 한 달 동안 생으로 굶을게. 여러분 정치 하시는 분들 봐요. 단식 투쟁에다가 15일만 되고 어디 가죠? 병원으로 가잖아요. 가서 인계 받고 그러잖아요. 탈취내고 생으로 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으로 굶으면 어떻게 되면 각기병이라고 근육이 뭐 바빠져나갑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면 걷질 못하는 거예요. 뇌가 펑크가 하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오늘 이거 하면 근육이 먼저 올라가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이것처럼 생으로 공복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러면 이거 골병든다. 골병든다. 자, 우리가 공복 제가 16시간이 되는데 어떤 일이냐. 조금 있으면 여러분 공복 16시간이 될 거예요. 12시에 음식 드신 분은 16시간이 되면 몇 시까지? 새벽 한 4시 정도가 공복 16시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늙을까요? 늙는 게 세포가 늙어가니까, 뭐 심장이고 뭐고 전부 다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왜 세포가 자꾸 늙어간다? 이유는 간단해요. 죽어있는 우리가 노화된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습니다. 혹시 5일장에 갖다 버리신 분 있나요? 죽어가는 단백질, 죽어가는 세포를 남은 5일장에 버리고 와갖고 지금 싱싱합니다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내 몸에다 다 버려. 이런 악마 같은 세포, 죽어가는 단백질, 죽어가는 세포를 갖다 내 몸에다 버리는데, 이거를 좀 생으로 만들어주고 싱싱하게 만들어주고 수술을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가 활짝 지금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복 16시간이 되면 오토파지, 그리스어로 오토, 스스로, 파지, 잡아먹는다. 이거 우리나라 말하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공복 16시간이 되면요, 죽어가는 단백질, 죽어가는 세포를 갖다가 생으로 만들고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복 16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혹시 쓰레기 처리장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음식물이 남은 건 어디다 갖다 버리죠,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음식물 처리하는데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냄새가 어때요?
아주 지독하죠? 지독하고 그 안에 보면 균이 타글나는데 세균이. 근데 거기에 코를 갖다 확 집어넣고 한 2시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왜 죽을까요? 그냥 암모니아, 황화수 이런 가스로 인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서 뇌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밖에만 쓰레기 합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속에도 쓰레기 합창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볼까요? 우리가 죽어가는 단백질 어디다 버렸습니까?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죽어가는 단백질 5일장에다 버리시고 15장에다 아니야. 내 머리에다 버렸잖아. 계속. 머리에다 버리니까 이 머리가 점점 뇌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악취가 나오기 시작하고 균이 점점 서식이 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동안 뇌에다가 여기가 쓰레기 합창이야. 그거는 계속 갖다 버리면 20년 있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겠지. 쓰레기 합창이 내 몸에다 버린 거야. 지금 혹시 이 중에 나는 지금 신장이 안 좋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러면 그분은 신장이 쓰레기 합창이에요. 계속 죽어가는 모든 세포를 갖다 그 안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거기가 점점 그곳에 쓰레기가 전부 모이다 보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더 모이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더 안 좋아지겠죠. 혹시 지금 나는 어디가 아프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나는 허리가 아프다, 나는 관절이 안 좋다, 나는 머리가 안 좋다, 나는 어디가 혈관이 안 좋다, 나는 어디가 다 있을 거예요. 그곳이 죄송하지만 쓰레기 합창입니다. 계속 갖다 버리는 거야. 나는 거기다가 20년 동안 만약에 버리면은 거기가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근데 이거를 재활용을 해서 새거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거로 만들어주면 세상에 쓰레기 합창을 갖다 새거로 만들어 냄새 안 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음식을 갖다 버리는 데가 버리자마자 새거가 돼가지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 코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2시간 정도 안 들어가십니다. 냄새도 안 나고 기운도 없어. 이걸 갖다가 새거로만 우리 몸속에 있는 쓰레기 합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복 16시간부터 새거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같다. 오토파지 의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집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로봇 청소기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로봇 청소기 작동법을 알아요, 저는. 그 작동법은요, 써 있어요. 시작.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딴 거 들으면 안 돼. 지금 저도 뭐 큰일 나서버리고. 시작이면 딱 누르면 지가 나와서 다 돌아다녀요. 먼지 구멍을 싹 가져가서, 하여튼 머리카락이 구멍 싹 가져가서, 싹, 지 갖다 버린 데다 버리고 딱 방에 딱 들어가 있다, 지가. 세상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시작 버튼 누를 줄 아니까요.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제가 하나씩 드리면, 시작 버튼 누르면, 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베란다에 갖다 버릴 거예요, 아까도. 이 시작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돼. 근데 로봇 청소기에서는 그렇게 되시죠. 우리 몸에도 로봇 청소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요,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돌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세포, 죽어가는 단백질, 내 몸속에 염증세포, 내 몸속에 암세포, 내 몸에 있는 혈관에 콜레스테롤 많은 거다가 전부 갖다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시작 버튼 누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어떤 분은 엄지발가락인 줄 알고 가슴만 누르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배꼽이면 배꼽만 누르시는 분이 있어. 아니, 우리 몸속에 있는 로봇 청소기는요, 안 눌러도 된다. 위기의식을 느끼면 지가 스스로 눌러줘요. 지가 스스로 눌러줘요. 이 위기의식이 뭔가요? 이 위기의식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공복 16시간이 되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로봇 청소기 난리가 나요. 이 인간 이래다가 확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왜? 8시간에 한 번씩 음식 먹었잖아요. 6시간에 한 번씩 먹기도 하고 음식 자주 먹었잖아요. 근데 16시간을 음식을 안 먹어. 이 몸에서 어떨까요? 입으로 계속 우리가 칼로리를 넣어줘야.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는 뭐 드시고 오셨죠? 왜? 드셔야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뭐 칼로리를 집어넣어야 수납도 떨고 칼로리를 집어넣어야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도 돌아가고 그러는데 기운이 나니까 칼로리를 계속 입으로 넣은 거야. 하루에 손님들이 2,000칼로리 정도를 갖다가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복 16시간이다 보면 칼로리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음식을 안 집어넣잖아, 16시간에 굶었잖아요. 굶었더니 몸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야, 이 인간 이래다 확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칼로리를 안 집어넣는데 큰일 났다. 로봇 청소기가 작동을 하는 거야, 스스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야, 큰일 났다. 2,000칼로리 일부러 안 집어넣었으니 이 안에서 찾아보자.
2,000칼로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안 넣어야 돼요. 그 대신 2,000칼로리 돌아다니면서 2,000칼로리 어떤 걸 만드냐? 죽어가는 세포, 머릿속에가 죽어있는 단백질, 어떤 분은 염증이 굉장히 많아. 염증, 암세포,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걸 전부 가져와서 2,000칼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공복이야. 내일도 공복이면 입으로 안 들어서 그러면 2,000칼로리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걸 만들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염증이 많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세상에 로봇 청소기가 딱 갔더니, 아니, 충동 에너지가 세상에 염증이 굉장히 많네. 얘를 쉽게 그냥 2,000칼로리 가져와요. 그런데 만약에 저 골수 안에 무슨 놈이 하나 있어. 삐치고 들어가서 끓여와야 돼. 이걸 먼저 끓일까요? 옆에 많이 있는 걸 먼저 갖다 쓸까요? 옆에 많이 있는 걸 갖다 쓴 거예요.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건 걔를 먼저 갖다가 2,000칼로리를 쉽게 2,000칼로리 만드는 거야. 단 조건이 입으로 안 집어넣는다는 거야. 3일째 되는다고 공부를 했어. 여러분 친구들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로봇 청소기 2,000칼로리를 어떤 걸 갖다 만들죠? 염증세포, 암세포, 혈관에 있는 지방을 갖다 전부가 2,000칼로리를 만드는 거야. 자, 지금 공복을 길게 하면 어떨까요? 내 몸속에 있는 염증세포를 전부 다 로봇 청소기가 전부 매일같이 2,000칼로리를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복을 길게 하면 좋을까요? 짧게 하면 좋을까요? 길게 하면 좋은 거야. 마치 이거 똑같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운지 알아요?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 한 1m 왔네. 집에 기름은 다 떨어졌어요. 전화했더니 기름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눈이 많이 와서 못 간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잘못되면 엄청 불안해. 그럼 뭔가 불을 떼야 돼. 불을 떼야 돼.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내가 시집 올 때 자개가 4천만 원짜리 하나 있네.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열심히 버클리 대학교 가려고 피아노 열심히 그랜드 피아노 4천만 원짜리 있어. 그리고 보니까는 기본도구림이 한 300원짜리 하나 있네. 아니, 야, 우리 죽을지 모르니까 300원짜리 갖고 가지고, 야, 우리 불쏘시게 하자. 그리고 야, 딸, 미안하다. 너 여기 그 버클리 대학교 나중에 가고, 피아노 문자 껴가지고, 불 떼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건 고급스러워서 안 되는 거야. 왜? 어떤 걸 먼저 불쏘시게 했냐면, 가만히 봤더니, 폐지가 있어. 가만히 봤더니 신문 쪼가리 버려야 되고 있어.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못 쓰는, 나무 쪼가리가 많이 있어. 가만히 봤더니 그동안 상다리가 부러져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었어. 밖에 나가더니 주머니 넣지는 거가 있어요. 이런 거 갖다가 떼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몸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공복 16시간이 되면요. 로봇 청소기에 돌아다니면서 면역세포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 몸에 꼭 필요한 대시세포 건드리지도 않아요. 필요 없는 거. 지금까지 버려야 될 것. 신문지 쪼가리나 이런 애를 갖다가 떼기 시작합니다. 그 버려야 될 게 뭘까요? 몸속에 쓸데없는 염증, 세포, 쓸데없는 암세포, 쓸데없는 혈관에 있는 지방을 갖다가 먼저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공복 16시간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공복을 길게 하면 좋을까요? 짧게 하면 좋을까요? 길게 하십시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열흘 동안 하십시오. 열흘 동안 하시고, 숨기듯이 다시 또 열흘 동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끔 음식을 먹는 거 갖다가 간헐식단식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습관 나올 때까지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습관 나오면 간헐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공복 16시간에 내 몸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강의 했습니다. 정신다 아까 지금 많이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016년도, 저는 지금까지 23년을 떠들고만 다녔어요. 상을 못 받았네. 2016년도에 일본의 오소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그 공학 교수께서 이거를 논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발표를 합니다. 학계에 발표를 해가지고, 어이구야, 상상력을 깜짝 놀랐다. 전 세계가. 공복을 했더니 오토파지가 나오고 의사가 나와서 전부 고치기 시작한다. 이걸 갖고 논문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은요, 의사가 평생 받고자 하는 그 상을 노벨 생리의학상인데, 아니 세상에 공학 교수께서 그걸 받아요. 그 이후부터 전 세계가 공복은 정말 대단하구나. 오토파지가 일어나가지고 내 몸을 이제 칼로 째지 않고도 고칠 수 있구나.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백창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서울 아산 교수님이세요. 자가포식 우리나라 말로 오토파지, 체근암, 근육기능 이상질환,
태행성 신경질환, 감염질환, 노화 등의 질병에 간여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일 수술을 해, 대수술을 해, 전신 마취를 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어때요? 잠이 잘 와요?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왜 못 잘 것 같아요? 눈을 뜨셨을까? 혹시 죽어버릴까? 아니 수술해도 안 깨어나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이거 갖다가 몰아내는 건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과 이상 반응이야. 이거 근데 이제는 이거 갖다가 최소화한대. 왜? 배를 가르지 않고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가 너무 많이 고치기 시작한다. 앞으로 6년 있다가 간암 발생이 될 것 같다면 지금부터 고치기 시작한다. 간을 갖다가 쇠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간에 무리가 안 가게 만들고 독소가 계속 안 쌓이게 만들어주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게 바로 내 몸속에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의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를 갖다가 구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박하면요 의사가 손질하고 안 고칠지도 몰라.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사랑해야 돼. 고맙다 살아줘서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 살아줘서. 아니 그러면 얼마나 내 몸속에 의사가 기운 날 거예요. 그냥 맨날 구박하지 말고 이러면요 내 몸에 있는 의사가요 그래? 나를 걱정해? 조금 더 내가 정밀 진단해갖고 조금 더 고치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오토파지로 치유되는 질병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깜짝 놀랄 만하죠. 안과의 질환, 천식, 대장염, 크론병은요 입하고 항문까지 염증이 있는 건데 얘는 잘라냈대요. 가수 윤종신 씨인가? 그분도 크론병 때문에 대장을 잘랐다고 합니다. 여기 자르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오토파지로 치료되는데 이제 오토파지고 수술을 안 하고 자, 감염, 부산, 아토피, 건선, 알러지까지 비만, 관절염, 비염, 중염, 폐암, 유명한 심혈관 질환까지 전부 다 이게 오토파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자. 자, 제가 며칠부터 시작했죠? 시간을 제가 물러서 그런데 오늘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자 피가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근데 피는요 빨간색으로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여요. 피는 눈에는 빨간색인데 빼서 원심부에 돌려서 딱 놔두면 밑에는 빨간색 눈에 노란색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혈기와 힘을 장이라 그래요. 특히 당 있는 분들은요 혈장 검사를 한다 그랬죠. 네. 그게 노란피 검사라는 거예요. 노란피를 가서 딱 봤는데 당이 남아있다. 이걸 당노라고 합니다. 노란피를 봤는데 요런 아까 지방이 많이 있다. 이걸 고혈압이에요. 노란피를 봤는데 조금 더 많이 있어 지방이 기름이 조금 더 있어. 이걸 고지혈증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있으면 동맥경화라고 하고 이 노란피가 깨끗해야 돼요. 이 노란피가 기름이 꽉 차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빨간피는 45%가 돼야 되고요. 노란피는 55%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갔는데 다른 데 멀쩡해. 엑스레이도 하나도 그냥 이상이 없고 병원에서 이상이 없대. 병명이 안 나와. 그런데 혹시 무기력하고 계속 돌렸기만 하고 계속 피곤하고 계속 귀찮고 나른하고 그냥 짜증이 나고 이러면요 병원에 가서 꼭 이걸 물어봐요. 나의 피의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노란피가 55%가 깨지면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빨개야 돼. 왜? 노란피는 물이 대부분이고요. 아미노산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여기에 나쁜 이물질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당도 있어요. 이물질이 기름이 꽉 차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마치 기름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서서히 내려가죠. 기름이 서서히 내려가는데 물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씩 내려가잖아요. 이 안에 기름이 꽉 차면은 이 안에 이물질이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쌓이게 되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혈액 역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혈액 암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말고야 이 안에 당이 세포로 빨리 가버리는데 세상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노란피가 몇 프로가 있을까요? 55% 정했죠. 아까 보신 대로 네. 이쪽으로 온게 없어졌어. 어디 갔을까요? 지방으로 노란피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기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노란피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했어요. 지방을 드시기에 더 안 좋을까요? 탄수화물하고 강하고 같이 드시기에 더 안 좋을까요? 똑같이 안 좋아. 얼마 전에 지방에다가 3일 동안 드신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피를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소고기, 점심에 돼지고기, 저녁에 닭고기 3일을 먹었어요. 3일. 4일도 아니라 3일을 먹었는데 어떻게 되면 이 노란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쪄들었어요. 요번에 탄수화물을 3일 동안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아침에 라면 먹고 빵 먹고 피자 먹고 3일을 먹었는데 어떻게 되잖아요? 세상에 똑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탄수화물하고 여러분 지방을 드셔야 안 드셔요? 안 드시죠? 안 드시니까 쌓일 게 없잖아요. 이제 이 안에 혈관속에 얘를 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를 빼내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2박 3일에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데가 바로 이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냐?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저기 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LDL 콜레스테롤을 들어봤죠?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그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 몸속에 LDL이 없으면 안 돼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고지혈증인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고혈압인 거야. 이 LDL이 여러분들 몸에 있다고 볼게요. 보시기에 왼쪽에 큰 놈이 4개, 오른쪽에 큰 놈이 2개.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 오른쪽이 더 나쁠까요? 어느 놈이? 왼쪽, 오른쪽. 작은 쪽. 오른쪽이 더 나쁜 거야. 이유가 뭐냐? 큰 놈은 괜찮아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그물에 걸리는 놈은 그물만보다 크잖아요. 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집에 오면 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조그만 놈은 어디 갔죠? 다 딱 빠져버려서. 그 밑에서 딱 빠져버려서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조그만 놈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도대체가 이 LDL가 콜레스테롤이 어떠냐? 이 안에 보면 넓죠? 혈관인데 여기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좁아졌는데 왜 도대체가 조그만 놈이 나쁘냐? 아까 큰 놈은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혈관 안에만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물로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게 뭐 삼체나 뇌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HDL 많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드시면 딱 가지고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조그만 놈은 어디 갔죠? 조그만 놈은 이 안으로 들어갔어. 혈관 통막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전부 변형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시세포. 여러분 몸속에 대시세포가 있어요. 이 대시세포는 이번에 코로나 수출 유행이 있잖아요. 코로나 수출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그 아프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빨리 이기신 분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는 누가 나가서 싸우냐면 대시세포가 나 싸워. 대시세포가. 싸우다가 내가 죽기도 해. 대시세포가 죽기도 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래 가신 분은 이 대시세포가 많이 죽어서 그래요. 대시세포가 많이 이겨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면은 빨리빨리 극복이 되는 건데 내가 죽기도 해요. 이 대시세포는요 염증세포,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세균을 잡아먹기도 하고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바이러스하고 다 싸워갖고 제일 먼저 싸우는 이 좋은 친구인데 얘가 죽어버려. 누구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금만 때문에. 얘가 죽어서 죽은 대시세포가요 혈관 옆에 달라붙습니다. 공동물질로 해갖고 이 악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을 넓힐 수 있는 약이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어요? 사기당하게 만들어요. 어떤 알약을 먹었더니 혈관이 뻥 뚫렸다. 무엇을 먹었더니 혈관이 깨끗이 뚫렸다. 지방이 하나도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더 이상 듣지 말라고 여기다 뭘 집어넣죠? 스텐트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스텐트를 안 집어넣고 알약 하나 시키지. 세상에 아니에요. 이미 좁은 혈관을 넓힐 수 있게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조그만 콜레스테롤 얘기했잖아요. 그럼 큰 놈이 왜 조그만해졌을까?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조그맣게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을 전부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커다란 놈을 쪼개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결국 대시세포를 죽이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혈관이 이 안에
근데 밖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알약을 먹었더니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전부 다 바깥으로 가져나갔다. 이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혈관 벽에 벽 뒤에 있잖아요. 이걸 약 먹고 얘가 싹 먹어버리면요 혈관이 다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얘를 뭐 때문에 있죠? 음식 때문에 있는 거야. 신장이 음식을 잘 드셔가지고 얘가 영양분 떠버린 거예요. 영양분이 전부 탄수화물, 지방, 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식단 조절 위에 넣다는 거예요. 식단 조절 위에.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을 먹으면 거의 쌓이진 않아요. 탄수화물, 지방, 당을 드시면 더 쌓이지만 2박 3일 동안은 탄수화물, 지방 드셔야 안 드셔요? 안 드시니까 쌓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버려야 돼. 바깥으로 버리는 분만 있잖아요. 이 버리는 분을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공복 16시간이 되면 돌아다니고 이 인간은 혈관에 조금 있으면 이제 터져버릴지 모르는데 너무 많이 있다. 쉽게 많이 있다. 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끄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확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2000칼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2000칼로리보다 나는 한 5000칼로리를 써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남들이 2000칼로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움직이면 엑스레이 찍는 분들이 2000칼로리, 1500칼로리 안 써. 근데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축구에서 신나게. 그러면 2000칼로리가 아니고 3000칼로리, 4000칼로리 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갖다 쓰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예요. 관상동맥, 여러분, 하다못해 손발에 모세혈관, 미세혈관이 지금 혹시 손발 찌릿찌릿하신 분 계신가요? 모세혈관이야 미세혈관은 이게 혈관이 우리 몸을 갖다 연결하면 지구의 두 바퀴 반이야. 엄청 기는 거예요. 손발 찌릿찌릿한 거는 그나마 생명에 위험 없어요. 손발만 찌릿하고 약간 불편할 뿐이야. 모세혈관 저 밟고 있는데 손바지에 이런 데가 터져버려. 여러분 모세혈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관상동맥에 만약에 지방이 있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심장마비를 누가 맞춘 거야. 심근경색으로 판대 안 되는 거야. 관상동맥은 심장으로 올라가는 동맥이에요. 요건 관상. 임금님의 머리에 쓰는 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라는데 이게 만약에 지방이 꽉 차있으면 좀 있으면 뻥 터져버려갖고 산소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하는데 심장마비를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집어넣죠? 스텐트를 크게 집어넣는 거야. 스텐트를 집어넣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고농풍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싹 빼면은 참 어떤 분을 그래요. 야, 뺐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라고 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분은 지금은 살았어요. 반드시 지금은 살았죠. 관상동맥에 이런 지방이 있을 정도면 온 12만 킬로의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만 있을까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조금 있으면 경동맥이 뚫려요. 경동맥은 뇌로 가는 이 동맥인데 여기가 뻥 터져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기만 스탠드가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뇌에다가 스탠드를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뇌에다 못 집어넣으니까 뇌가 뻥 터지니까 뇌 치료를 해버리는 거야. 온몸에 지방이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 뿐이었다? 식단조절 위해였다. 식단조절. 그리고 오토파지가 가서 전체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러한 지방이 쌓이는 것만 처음 가져서 하루에 2,000칼로리, 오늘은 많이 움직였으니까 3,000칼로리, 오늘은 많이 뛰었으니까 3,500칼로리, 4,000칼로리 매일매일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복은 길면 좋다, 짧은 건 좋다, 길면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공복이라서 관상공백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지구에 초대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초대받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인생이 미뤄서리 또 있는 것처럼. 무슨 대충 살다가 오늘 대충 살고 내일 대충 살고. 아니야. 한 번 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할까요? 한 10억. 중요하죠? 물론. 근데 10억이 있어. 내일 죽는데 여러분 오늘 떳떳하게 기분 좋게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10억 있으니까 나 자식이 되니까 오늘 행복하게 죽을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저는 끝이에요. 여러분 150세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무엇보다 건강을 해봐야 돼요. 건강을 잃어본 분은요 도로 두 번째야.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150
80살까지 저는 함께 살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되니까 60년 안에 돌아가실 분은 지금 이 안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정말 60년 동안 함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여기서 가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유창기 회장님께